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무게가 무엇일까라고 발문을 해보면 많은 아이들이 몸무게 할 때 무게예요. 무겁다, 가볍다 이거 표현하는 게 무게 아닌가요?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학교에서 과목 선호도를 조사하다 보면 과학은 대체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모둠 활동이라든지 또는 과학 실험을 할 수 없는 제약들이 좀 있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다 기부분이었는데요. 게다가 우리 부모님들 실험 관찰 보셨어요? 아이들이 적어 외워야 되는 빈칸 천국이거든요. 그렇게 실험 관찰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 때문에 요즘에는 선호도 상위 클래스에는 들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영위해야 되는 미래 사회에는 지금 현대 사회보다 과학기술 발달로 더욱더 급변할 것이고,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더 나아가서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과목이 바로 과학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훨씬 더 이공계 쏠림 현상도 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초등 과학 공부의 핵심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초등에서 본격적으로 과학 공부를 하는 시기는 초등 3학년식인데요. 사실은 그 이전 1, 2학년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통합교과 안에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학년 수준 범위 안에서 계절별로 그리고 아이들 생활별로 과학의 기초적인 개념들은 배웠는데 아이들은 그게 과학인지 잘은 인식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본격적으로 초등 3학년 때부터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서서 수학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한 부분의 학습 결손이 생기게 되면 아이들이 다음 단계를 이어나가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수학의 계열성을 굉장히 강조드렸어요. 그런데 수학이랑 뭔가 결이 비슷할 것 같은 이 과학이 다행스럽게도 그런 계열성이 뚜렷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초등에서 배웠던 이만큼의 개념을 똑같이 중고학년으로 가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배운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크게 4가지 분야,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이 4가지 분야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한다면 통합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긴 한데, 이 통합이라고 하는 분야는 3, 4학년군 또 5, 6학년군을 묶어서 2년간 연계성 있게 학습한다 하는 단원을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 4분야는 수능 과학 탐구 영역으로 더 나아간다면 물리, 지구과학, 생명과학, 화학 등의 선택 과목으로 심화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반복돼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으니까 크게 골머리를 쌓을 부분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공부 방법을 마치 암기 과목처럼 달달 외우면서 문제집 풀고 이런 공부 방법으로는 초등 과학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초등 시기의 과학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핵심적인 공부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단원별 과학 용어를 정리하는 거예요. 과학도 교과서를 기본으로 한 개념학습을 전제로 깔고 가야 되거든요. 이 교과서 개념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집을 푸는 것은 거꾸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교과서는 초등 4학년 1학기 물체의 무게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단원을 학습하면서 해결해봐요. 여기 이 단원에서는 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4가지가 아이들이 꼭 성취해야 되는 성취 기준을 나타낸 거예요.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한 핵심 용어들, 이 용어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과에 나오는 개념어들은 한자어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학 교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과학 용어들을 한자어의 각각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조합해서 학습과 관련지어서 재해석하는 과정이 용어 정리를 할 때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 6학년군 지구와 우주 분야에서 자전과 공전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자전과 공전의 개념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전과 공전이라고 하는 용어 정리부터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단어는 한자어기 때문에 각각의 뜻을 파악하고 한 번 더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전, 이때 자자는 스스로 또는 저절로 이런 뜻이 있고, 저는 구르다 또는 회전하다, 돈다 이런 의미를 합쳐서 재해석을 해보면 자전은 스스로 회전한다라고 재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는 것은 비단 과학과뿐만은 아니겠죠. 다른 과목에서도 교과마다 개념어들은 계속 나오는데 이런 개념어들을 공부할 때는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보는 거 권해드리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은 교과서의 용어 정리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교과서에는, 특히 과학 교과서에는 용어 자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매번 용어마다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때 어휘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한자어의 각각의 의미를 확인해보고 조합을 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미를 조합해서 학습 단원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또는 한자어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초등 4학년 1학기 4단원 물체의 무게라고 하는 단원에서 가장 먼저 정리돼야 되는 용어는 뭘까요? 네, 무게죠. 그럼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무게가 무엇일까라고 발문을 해보면 많은 아이들이 몸무게 할 때 무게예요. 무겁다, 가볍다 이거 표현하는 게 무게 아닌가요?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무게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무게는 한자어가 아니에요. 한자어로 변환을 시키면 중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자어의 의미로 용어의 개념을 떠올릴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교과서를 충실히 봐야 되는 이유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게를 나타낼 때 몇 킬로그램이다 또는 몇 그램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정확한 단위는 킬로그램 중, 그램 중 또는 뉴턴 이런 단위를 쓴다고 교과서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공부법이 교과서의 용어 정리를 확인하는 거. 이 부분 문제집 풀면서 하는 거 아니죠? 이 용어 정리는 실험 관찰이나 또는 우리 반이 배운 공책을 쓴다 한다면 그 공책에다가 정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권해드려요. 두 번째는 문제집보다는 과학교과서, 공책보다는 실험 관찰. 우리 초등 친구들에게는 과학 공부하면서 문제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국어, 수학, 영어 너무 공부할 것들이 많은데 과학 문제집까지 들이내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과학 교과서에는 정말로 필요한 말들만 해놨거든요. 대부분 과학 개념을 자세하게 서술해놨다든지 또는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그 과정을 순서대로 그림이나 도식과 함께 이렇게 나타내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구성해놨기 때문에 계속 책을 학교 서랍안에다가만 놔두지 말고 수시로나 또는 수행평가 예고가 있기 전에는 한 번씩 가정으로 가지고 와서 교과서와 실험 관찰로 복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공책보다 실험 관찰이라고 했는데요. 실험 관찰이 잘만 활용하면 나만의 핵심 요약 노트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표와 같은 도식화된 양식에 아이들이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백지 노트에 본인이 아는 개념을 적어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한다든지 또는 나의 말로 재상기를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긴 한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무 틀이 없는 그런 노트에 적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험 관찰은 아이들에게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쓸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백지 노트의 개념이거든요. 스스로 노트를 정리하는 방법이 아직은 서투른 우리 초등 수준 친구들에게는 실험 관찰책은 그 백지 노트로 올라가는 그 중간 단계쯤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험 관찰을 보시면 배운 내용을 상기시키기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 그물을 완성한다든지 이 부분에 앞서 설명드렸던 용어 정리를 이곳에다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단원 마무리에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묻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문제 푸는 양으로도 개념 학습은 충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원 마무리 왼쪽 아래에 보시면 스스로 확인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관심이 생겼다,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의 정의적 영역의 부분을 스스로 평가해보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질문들은 다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 부분을 스스로 평가해보는 반성적 사고를 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부모님이 학생이 되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진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마치 모르는 것처럼요. 말로 직접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들은 말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뭐더라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이 부분에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메타인지를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메타인지의 개념이 스스로 평가하기 부분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고차원적으로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를 풀듯이 글로 적어보는 것이 가장 수준이 높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할 수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살짝 이 뭐더라 나도 어렸을 때 배웠는데 너가 좀 설명해 줄래?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설명을 유도하시는 거, 그 정도는 아이들이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확인하기에 있는 그 부분들이 이 단원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이니까 그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한 번씩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집보다 교과서, 공책보다는 실험 관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과서 중에서 요즘은 디지털 교과서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교과서에 있는 모든 실험들을 다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진이나 텍스트 자체는 굉장히 2차원적인데 실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적인 현상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 방편으로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좋겠죠. 디지털 교과서에 영상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사진을 클릭하면 이 사진이 동영상으로 연계되면서 실험과 관련된 영상들이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학습과 연관되지 않은 그런 영상들이 함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검증된 디지털 교과서 굉장히 괜찮으니까 그런 영상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마지막 세 번째가 왜예요. 왜예요? 제가 과학은 학교 급이 바뀌면서도 똑같은 내용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지는 분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치 과학자의 사고 흐름처럼 과학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세 번째예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자연현상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사고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당연스러운 자연현상에 왜 그렇지? 엄마 이거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크게 칭찬해주고 함께 관심을 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소꿉놀이 한다고 풀 같은 거 뜯어가지고 돌로 막 찧었어요. 그랬더니 초록색 풀 또는 뭐 하얗던 목련잎이 찧었더니 다른 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찢는 활동을 하다가 스스로 왜 색깔이 왜 이렇게 변하지?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면 가장 좋겠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궁금증으로 발전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색깔이 달라졌다. 아이들의 시선과 관심을 그런 쪽으로 끌어온다든지 또는 달걀을 딱 깨뜨렸는데 물처럼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 달걀을 삶거나 또는 후라이팬에 구웠을 때 이 액체 같았던 물질이 열을 받았더니 굳어지더라. 아니 아이스크림이나 뭐 얼음이나 열을 가하면 반대로 흐물흐물 녹아버리는데 이거는 왜 반대로 딱딱해지지? 이런 너무 당연한 것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능력. 그러면 아이들이 이 단백질 덩어리가 열이라고 하는 자극을 받았을 때 단단하게 응고된다 라는 개념을 부모님이 사실은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 정말 그러네? 나도 신기하다. 엄마가 생각도 못한 부분을 너가 말해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그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러면서 함께 자료를 찾아보고 또는 관련 영상을 보고 뭐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을 뭐 끓여서 응고시키는 방법, 콩물 속에 있는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두부를 만드는 과정, 이런 예시들로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사례를 확장해가면서 일반화시키는 과정을 경험해보는 거예요. 아이는 내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부모님이 귀찮아하지 않고 같이 찾아보자. 그런 엉뚱한 질문 같은 거에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에 아이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훨씬 더 일상생활을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하고 당연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그런 과학적 사고력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아이가 시원한 음료수를 먹고 있는데 음료수병을 보더니 아이가 음료수가 눈물을 흘리나 봐요. 물방울이 너무 많이 맺혔어요. 이렇게 당연스러운 것을 관찰했을 때 아이 학년 수준에 따라서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에 대해서 알아본다든지 또는 학년이 높아지면 미술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본다든지 또는 물방울이 맺히는 또 다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본다든지 가습기를 빵빵하게 틀고 다음날 아침에 창문에 맺힌 이슬들 살펴본다든지 또 자동차 타고 가다가 창문에 마치 서리가 끼는 거 그런 것도 관련시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왜라는 질문을 수시로 던지면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함께 찾아보고 비슷한 여러 상황들을 일반화시켜보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해 보도록 부모님들이 잘 유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초등 과학의 핵심 공부법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과학 개념의 용어 정리하는 거. 두 번째는 교과서와 실험 관찰 충분히 활용하는 거. 그 용어 정리는 실험 관찰 생각 구물 부분에 충분히 메모하는 거. 마지막 초등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일상생활에서 왜라는 질문을 수시로 던지면서 원인에 따른 결과의 인과관계를 찾아보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 안에서 또 다른 예시들을 찾으면서 일반화로 도출시키는 것. 우리 초등 친구들이 미래사회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좋은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 나가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